역사에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들이 있다. 시간이 흐르지만 해답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찾고 조사하고 크고 조용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진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나라와 질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어떤 이는 별자리를 살피고 어떤 이는 영매를 찾거나 동전을 던져 신의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때때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세상의 바쁨이 결코 닿지 못한 한국의 외딴 산 속에 시간에 잊힌 듯한 절이 하나 있었다. 그곳으로 향하는 직행길은 없었고 아무도 그 절을 찾아오지 않았다. 오직 바람과 나무 십소리, 돌 위를 덮은 눈, 그리고 침묵의 메아리만이 그곳을 채웠다. 그 절에는 해감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다. 고대 한자로 해석된 그의 이름은 지혜로 건너는 자라는 뜻이다. 그는 1975년에 침묵에 서원을 했다. 산업화로 나라가 들끓고 사람들이 발전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였다. 도시가 사이렌과 기계 소리로 요동칠 때 해감은 절대적인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침묵만이 드러내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처럼. 그리고 거의 50년이 흐른 음력 2024년에 어느 차가운 겨울날 무언가가 일어났다. 하늘은 하얗고 절은 눈으로 덮여 있었으며 제자들은 말없이 일상을 따르고 있었다. 그때 해감이 아무 예고도 없이 중앙마당으로 내려와 앉았다. 수십 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밀도, 그의 말은 입이 아닌 더 오래된 곳에서 나오는 듯했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실의 자리에서 하늘이 진동하고 있다. 이 민족의 업은 한계에 도달했다. 현실의 흐름이 곧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무도 보지 못한 자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몸을 번개처럼 꿰뚫었지만 상처내지 않았다. 대신 깨어나게 했다. 그것은 흔한 예언처럼 들리지 않았다. 계시의 무게를 지닌 말이었다. 행운도 두려움도 제한하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사실, 하나의 부름. 그는 이름 없는 한 사람에 대해 말했다. 운명의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자, 예지자들의 환시에도 점성가의 계산에도 나타나지 않은 존재, 군중 속에 숨어있는 영혼,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감을 지닌 자.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며 2025년에 드러날 것이다.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박수를 갈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라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미친 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그의 이름을 안다.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이 나라의 공기가 바뀔 것이다. 헛된 말들은 멈출 것이며 권력을 사고 팔던 자들은 침묵할 것이다. 정치로 허영을 삼던 자들은 숨을 것이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될 것이다. 그는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연설이 필요 없고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 법이 필요 없다. 그 남자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전환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는 지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정화하러 온다. 이전의 혼란은 사라지고 분열되었던 것은 다시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공기 중에는 어떤 기운이 감돌 것이다. 마침내 보이지 않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 그날 해감이 말을 마쳤을 때 제자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있었다.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깊은 이해가 있었다. 예언은 선포되었고 그 울림은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들, 도시들, 호기심 많은 이들 사이에서도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도 스님이 끝내 답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떠올랐다. 그가 누구일까? 정치인인가? 현 대통령인가? 다음 대통령인가? 해감이 침묵을 깬 첫날 이후 그 다음 날들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새롭게 설계된 것처럼 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침묵은 더 깊어졌다. 모든 소리가 이제는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둘째 날 새벽 제자들과 소박한 아침을 마친 후 스님은 다시 제단 앞에 앉았다. 향 연기는 천천히 피어오르고 차가운 바람이 나무 복도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날 해감의 말은 훨씬 길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다.
47분 동안 말없이 말했고 그의 말 한 음절 한 음절마다 수세기의 지혜가 담겨 있는 듯했다. 이번에는 그 이름 없는 자의 도래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의 존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말했다. 처음엔 그가 거부당할 것이다. 사람들은 조롱할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지도자처럼 말하지 않는다고, 대표자처럼 옷을 입지 않는다고,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의 단순함을 비웃고 그의 침묵을 약함으로 판단할 것이다. 가면과 소음에 익숙한 사회는 같은 게임을 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공격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을 것이다. 맞서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그의 존재는 점점 더 이상하고 불편하고 강력하게 느껴질 것이다. 욕망이 없는 그의 태도는 늘 욕망 속에 살아온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경쟁이 없는 그의 자세는 기존 시스템이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세상에 확신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를 욕하던 목소리들은 조용해질 것이다. 비난하던 이들은 그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무시하던 이들도 결국 인정하게 될 것이다. 뭔가 다르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의 흐름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의 존재는 거울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안고 있는 것을 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정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집단의 진동이 바뀌고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다. 말, 태도, 시선, 모든 것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라를 바꾸는 이는 그가 아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 국민이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해감은 말했다. 그 남자는 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의식을 바꿀 것이다. 자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소명을 깨울 것이다. 그의 힘은 말이 아닌 존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전환의 시작이다. 모든 이들이 궁궐만을 바라보는 동안 변화는 거리에서, 가정에서, 작은 행동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 예측 가능하던 모든 것이 더 이상 예측되지 않게 될 것이다. 스님은 오늘날 권력을 다투는 이들조차 결국에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 말했다. 강요 때문이 아니라 소진되기 때문이다. 지배, 자만, 허영의 게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치 모든 것을 움직이던 톱니바퀴가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에너지는 더 이상 이기고자 하는 욕망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 논리를 고집하는 자들은 오직 공허만을 느낄 것이다. 그 공허는 더 이상 투표나 언론, 약속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캠페인도 교리도 없이 조용한 전염처럼 분노는 존중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외침은 경청으로 바뀌고 가족 간의 갈등은 풀리기 시작하며 일상 속 다툼은 견딜 만한 것이 된다. 마치 평화의 안개가 집단의 영혼 가장 깊은 틈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다. 뉴스 헤드라인도 없고 공식 연설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감각이 퍼질 것이다. 지하철 안에서, 시장에서, 낮은 목소리에, 대화 속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더 차분해졌음을 느낄 것이다. 왜 그런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그리고 감각이 예민한 이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움직이고 있다. 손으로도 말로도 아닌 마음으로. 스님은 또한 이 시기에는 옛 예언 도구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별자리 차트는 흐려지고 샤먼들은 망설이며 영매들은 침묵할 것이다. 무지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주파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 방식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것. 이 변화는 운명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시간의 선 위에 열린 하나의 틈이다. 해감의 제단 앞에서의 존재는 이제 하나의 성스러운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아직 해가 나무 꼭대기에 이르기 전 그가 나타났다. 느린 걸음으로 본당에 들어섰고 자신의 손으로 향을 피웠으며 자리에 앉았다. 오래된 나무 천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을 시작했다. 그날 그가 전한 말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침묵이 담긴 영적인 무게가 있었다. 마치 한 문장 한 문장이 하나의 문이 되는 것 같았다. 그가 전한 것은 예언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정확한 순간, 한 사람의 진동 앞에서 한 나라의 흐름이 조용히 꺾이는 바로 그 지점. 그는 말했다. 이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짙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고. 육안으로 보이는 안개가 아니라 공허한 말들, 반복되는 약속, 쌓이기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들로 만들어진 안개. 그것은 원한과 분노, 피로로 만들어진 안개였다. 온 국민이 보이지 않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숨 쉬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일어설 것이다. 외침으로가 아닌 존재로, 깃발로가 아닌 단 하나의 단순한 몸짓으로, 조용한 선택, 어떤 연극도 무력하게 만드는 진실의 행위 하나로 그 순간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없이 공기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은 뉴스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거리도 더 조용하게 느껴질 것이다. 과거엔 불타오르던 갈등들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법 때문이 아니며 새로운 지도자 때문도 아니다. 집단의 심장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해감은 말했다. 그를 비웃던 자들이 이제는 불안해할 것이며 무시하던 자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그를 비난하던 이들은 말문이 막히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의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중력처럼 볼 수는 없지만 피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씩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한때 격렬했던 정치 토론은 반복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념의 다툼은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이다. 언론의 유명 인사들도 점차 관심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중의 주파수가 더 큰 무언가에 동조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욕이나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는 주파수. 마치 집단 무의식 속에서 새로운 암호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덤 스님은 말했다. 그 남자의 진동은 마치 종소리 같을 것이라고. 깨어있는 자는 즉시 들을 것이며 잠든 자는 놀라 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항하는 자는 자기 영혼이 떨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벌이 아니라 진실로. 왜냐하면 그가 가져오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두는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눈물이 있을 것이다. 침묵이 있을 것이다. 거리에서 무릎 꿇은 채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느끼게 될 것이다. 무언가가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오래된 두려움, 과거의 상처, 쌓였던 분노,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존재에 의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삶의 방식으로 말할 것이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을 것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길을 잃었는가? 해감은 이 순간이 많은 이들에게 붕괴처럼 느껴질 것이라 말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다. 거짓은 무너지고 조작은 유지되지 못할 것이며 환상은 시간 속에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남는 것은 본질이 될 것이다. 순수한 것, 새로운 것. 그 순간 전 세계의 눈이 한국을 향할 것이다. 전쟁 때문이 아니고 스캔들 때문도 아니다. 퍼져가는 침묵 때문이다. 서명된, 적 없는, 그러나 느껴지는 평화 때문이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 때문이다. 분석가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정부들도 해답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가슴 속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과거엔 조용히 상처 주던 가족들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와 더 다정하게 대화할 것이며 멀게 느껴졌던 이웃들은 소박한 인사를 주고받게 될 것이다. 외로웠던 이들은 이제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공공정책 때문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중심이 진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내면의 태양처럼 이 나라의 영혼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출 것이다. 스님은 말했다. 그 변화는 거대한 선언 속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은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서 감지될 것이라고. 숨겨진 골목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커피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라 전체가 말투를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강요 때문이 아니라 울림 때문이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진동이 마치 언제나 거기 있었던 것처럼, 단지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해감은 또한 말했다. 그 순간 모든 예측은 무너질 것이라고. 점괘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들은 침묵하기 시작할 것이다. 두려움 때문이 아닌 경외심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힘이다. 오직 느껴야만 하는 힘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관을 더 믿기 시작할 것이다. 침묵을 듣기 시작할 것이다. 늘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넷째 날 절 전체가 다르게 숨쉬고 있었다. 마치 벽들이 지난 며칠 동안 들은 말을 품고 있는 듯했다. 바닥의 삐걱임조차 달랐고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제자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호기심은 사라졌고 대신 깊은 경외감이 자리를 잡았다. 그들을 감싸고 있는 침묵은 더 이상 스승에 대한 존경만이 아니었다.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경건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해감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일찍 왔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말없이 앉았고 손으로 향을 피웠으며 눈을 감은 채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그의 목소리는 달랐다. 더 느리고 더 깊었으며 마치 그 말들이 오직 그의 것이 아닌 어떤 더 큰 곳에서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가 전한 것은 한 나라에 보이지 않는 운명이었다. 해감은 말했다. 진정한 변화는 그 남자가 등장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를 거부한 이후에 시작된다고. 그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자들에 의해 무시당한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순간 박수도 자리도 동맹도 바로 그때 하늘이 드디어 나타난다고. 예언의 힘은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일 때 드러난다. 왜냐하면 집단의 밑바닥에서야 비로소 진실의 소리가 무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조롱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를 미쳤다고 말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알아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부끄러움이다. 기록되지 않는 후회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그리고 그때 불가능한 일이 시작된다. 제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공격 때문이 아니다. 그것들의 기반 자체가 부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과거엔 매혹적이었던 연설들이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인기 있던 지도자들이 모순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시선은 결국 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단이 아니라 갈망으로 전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갈망, 순수함에 대한 갈증, 진정성에 대한 갈증, 진짜 침묵에 대한 갈증,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피어날 것이다. 위계적 구조가 아닌 보이지 않는 교감의 그물망, 그처럼 살아가려는 사람들.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듣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존재 자체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해감은 이 움직임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장창처럼 될 것이라 말했다. 그와 조화를 이루는 자는 상승하게 될 것이고 저항하는 자는 비워질 것이다. 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곡갈이 있을 것이다. 옛 에너지는 더 이상 옛 방식을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게임을 계속하려는 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진동수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변화에 함께 변화하는 이들만이 계속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그를 공격했던 자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사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구하고 길을 구하며, 그리고 그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존재는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는 자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궁전에 머무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그가 상징하는 것과 홍명하며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의회에서의 토론은 광장에서 일어나는 삶 앞에서 초라해 보일 것이다. 민중은 자신의 몸짓으로 입법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는 더 이상 위로부터의 해결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변화는 언제나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감은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무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동 때문이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이상 한국만의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진동이 퍼지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곧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다. 무력 충돌의 수가 줄어들고 폭발 직전이던 외교적 긴장들은 설명할 수 없는 휴지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자의 존재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제국을 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흔적을 남길 것이다. 침묵의 발자취, 연민의 자국, 세상의 조급함 속에서 흘러나온 맑은 의식의 방울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다른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받은 이들, 그의 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실천하는 이들, 그렇게 새로운 세대가 형성될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는 시민들, 노동자들, 어머니들, 청년들, 노인들,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주파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말, 행동, 침묵 속에서 그것은 퍼져나갈 것이다. 해감은 말했다. 이 세대는 지도자가 없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중심들이기 때문이다. 각 존재가 하나의 빛이다. 각 깨어난 의식이 하나의 등불이다. 그리고 세상은 혁명이 아니라 공명에 의해 변할 것이다. 진실에 울리는 영혼이 충분히 많아질 때 전체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다. 그 순간 스님은 조용히 말을 멈췄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에 물기를 머금은 채 제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영혼에게 말하듯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예언의 끝이 아니다. 침묵의 시작이다. 모든 말은 전해졌다. 모든 것은 내려졌다. 이제 하늘은 침묵했고 땅이 들을 차례다. 그러고는 일어섰다. 제단 앞에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해감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나라를 가로질렀고 국경을 넘었으며 올바른 귀와 올바른 심장을 울렸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낮은 목소리로 되뇌고 있다. 전설처럼이 아니라 준비처럼. 왜냐하면 2025년은 단순한 연대가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던 것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다. 정신이 물질을 이끄는 순간이다. 미래가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해이다. 그리고 이 말들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은 당신, 마음으로 진동을 느낀 당신, 당신은 이미 그것의 일부다. 당신은 변화의 일부다. 이제 모든 것은 조용한 선택에 달려있다. 보이지 않는 행동에, 진실한 진동에.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이미 우리 곁에 있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이제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지를 통해 드러난다. 역사는 위대한 이름만으로 쓰이지 않는다. 진실과 조화를 이루는 작은 의식들이 역사를 만든다. 그리고 이 예언을 끝까지 들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세상은 사상으로 구원되지 않는다. 존재로 구원된다. 계획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진동으로 치유된다.